예, 예. 오늘 좀 쌀쌀하네요. 예. 이게 사람 마음처럼 날씨가 요즘 그렇네요. 일주일은 따뜻했다가 일주일은 또 쌀쌀했다가.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오늘 그 페이지 38페이지죠. 예. 대구도 저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좀 그 정부 재난지원금 때문에 조금 시장이나 이런 데 활기가 좀 뛰나요? 예, 울산도 아무래도 보니까 상가 쪽이나 이게 재래시장 쪽에 활기를 띠는 것 같은데 어차피 마트나 백화점 못 가고 가잖아요. 재래시장 같은 데밖에 사용이 안 되니까 재래시장이 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서로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자, 38페이지 보시면 거기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단어 나와 있죠. 예. 그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그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용도 지역은 뭔지, 용도 지구는 뭔지, 용도 구역은 뭔지,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여기서 어떤 행위 시한을 받는지까지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내용 있죠. 예,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제 결정이 된 내용들이에요. 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각종의 시설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기반 시설의 종류가 우리 법에 따르면 약 50여 개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요. 이 기반 시설들을 좀 성격이 비슷한 시설들 7개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교통시설이라는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로 도시 공간을 연출하기 위한 공간시설이 있고요. 세 번째로 유통 공급시설 있죠. 거기 표에 그 회색 부분 있죠. 회색 부분을 했는데 그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예. 자, 네 번째로 보니까 공공 문화 체육시설 있나요? 다섯 번째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제시설 있죠? 여섯 번째로 보건 위생시설 있고요. 일곱 번째로 환경 기초시설에서 총 50여 개의 시설들을 총 성격이 비슷한 시설들을 7개로 좀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 거기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의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자, 기반시설이란 아래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나왔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각종의 시설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통시설 보시면 우리 바다나 하늘, 그 다음에 땅으로 다니는 그 교통시설 있죠. 예, 우리 땅으로 다니려면 자동차가 다니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차가 다니려면 철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만이나 공항 같은 시설 있죠.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이나 궤도, 차량 검사 및 이 면허시설 이런 것들이 교통시설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차, 우리가 보통 주차할 공간도 좀 필요하죠. 주차장도 필요하나요? 예. 자, 공간시설은 광장이나 공원 녹지, 유원지, 이 공공공지 이런 것들을 공간시설이라고 해요. 예. 자, 이 중에서 공간시설 중에서 모르는 시설 혹시 하나 있습니까? 잘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익숙하지 않은 시설. 공공공지라고 있죠.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천 고수부지 있죠. 하천에 있는 고수부지 이런 데를 공공공지라고 해요. 혹시 거기 저 달서구까지 잘 가실 리는 없죠? 수성구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달서구에 가면 저기 대구 보훈병원 있나요? 보훈병원? 예. 대구 보훈병원 거기 옆에 가면 뭐 있나요?
월강 수변공원 있죠. 도원도. 예, 그런 데를 공공공지라고 불러요. 예. 옛날에 거기 그 도원동 저수지였는데 우리 주민들 그 산책로나 이렇게 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해놨죠. 예, 그런 데를 공공공지라고 불러요. 예. 자, 유통공급시설은 뭔가를 유통하거나 공급하는 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유통공급설비나 수도전기 가스, 열공급설비나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료시장 및 이 송유설비 이런 것들을 유통공급시설 할래요. 여기서는 모르는 시설 없죠. 여기서는 이제 공동구를 좀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공동구요. 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가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학교나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이나 연구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것들을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해요. 자, 방제시설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천이 있죠. 그 대구에서 제일 큰 강이 뭔가요? 금호강 아닌가요? 대구에 제일 큰 강. 자, 금호강 그 원래 우리 하천, 신천이나 이런 하천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사실은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빨리 물을 바다 쪽으로 흘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라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천이라는 것들이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는 방제시설로도 포함이 됩니다. 자, 유수지나 저수지,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설비 이런 것들을 방제시설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아실 텐데 저기 방조설비는 뭔지 아세요? 방조설비? 방조설비. 그 포항이나 그런 데 가면 방조제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방조설비를 하고 사방설비는 뭔지 아세요? 사방설비? 사방설비는 우리 산사태 나죠? 산에. 산사태 막기 위해서 그 설치하는 시설이 있죠. 이런 시설들을 사방설비라고 불러요. 예, 산사태 방지용으로요. 예. 자,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이나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보건위생시설 중에서는 그 두 가지 시설은 우리 집 주변에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시설이나 도축장 같은 거? 학계론적 용어로 설명해 볼까요? 네.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까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까요? 네. 자, 장사시설이나 도축장 같은 게 우리 집 주변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가 좀 발생하게 되나요? 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웠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네. 자, 종합의료시설 같은 시설은 우리 집 주변에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이건 좋아지겠네요? 이런 시설들은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네요? 네. 자,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 이 폐차장 이런 것들이 환경기초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다 폐차장이 좀 헷갈리기 쉬워요. 이게 차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교통시설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 폐차장 가면 차도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자원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러면 그 교통 기반시설 종류를 제가 한 번 더 다시 적어놨는데요. 자, 그 시설 중에서 교통시설 중에서 도로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있죠. 그 다음에 공간시설 중에서 광장 3개 정도만 살짝 적어두세요. 우리 법에 의한 기반시설은 총 7개로 좀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이 기반시설 중에서 나중에 시행령에 가면 다시 또 세분이 되는 시설이 있는데요. 모든 시설이 다 세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시설 중에서 방금 밑줄 건 두 가지 시설이죠. 도로하고 자동차 정류장하고요. 공간시설 중에서는 광장이라는 시설이 시행령에 가면 또 세분이 돼요. 그래서 도로는 총 거기 보니까 밑에 세분 보세요. 동그라미 2분에요. 거기 도로는 보니까 몇 가지 시설로 또 세분이 됩니까?
7가지 시설로 또 세분이 돼요. 자동차 정류장은 6개로 세분이 되고요. 광장은 다시 5가지 시설로 세분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세분이란 말 나있죠? 예, 그 세분이란 단어 옆에다가 시행령이라고 적어두세요. 예. 시행령에서 도로나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또 세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도로는 7개로 세분이 되는데요. 자, 우리 땅 위로 그냥 다니는 도로를 무슨 도로로 할까요? 일반 도로로 해요. 그러면 땅 위로 다니는 도로는 고가도로 부르죠. 땅 밑으로 다니는 도로는 지하도로 부르겠죠. 그다음에 전용도로, 우선도로가 있는데요. 예, 전용도로는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됩니까? 사람을 우선해야 됩니까? 사람을 우선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 국회에서 그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 여기 학원에 조그만 바로 옆에 가면 여기 대구 초등학교 있죠. 예. 여기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는 이 스쿨존이라고 해서 30km 미만으로만 이렇게 주행할 수 있게끔 해놨죠. 그 어기게 되면 범칙금을 우리 일반보다 한 2배 정도를 그 과태료를 책정해요. 그런 이제 법들이 제정됐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스쿨존에서는요. 자, 그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이제 문제를 내면 어떤 식으로 내냐면 그 예전에 이제 자동차 정류장이 27회 때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됐었거든요. 자동차 정류장이. 그러면 자동차 정류장은 올해 시험에 나올까요? 27회 때 출제됐다고요. 27회 때 단독 문제 출제됐으니까 이건 단독 문제로 나올 확률이 없어요. 자동차 정류장은. 그러면 기반시설의 종류를 물어보면 여기서는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은 다음 중 해당되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해당되는 시설의 연결로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는 유형이 제일 많고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빈출했고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 다 시행령에서 세분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옳은 것을 27회 때 단독 문제로 물어봤었어요.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요. 그럼 이건 이미 물어봤거든요. 27회 때. 그러면 올해 만일에 여기서 이 파트에서 문제를 물어보면 도로나 광장에 대해서 따로 물어볼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전용도로는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우선도로는 자동차 우선도로는 있습니까? 없어요. 보행자 우선도로만 있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출제원들이요. 자, 자동차 정류장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나 화물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나 복합 환승센터 있죠? 우리 동대구역에 있나요? 복합 환승센터? 네, 이런 것들을 자동차 정류장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광장은 교통, 일반, 경관, 지하, 건축물, 부설광장 총 5개로 세분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확하게 시설을 모든 것을 다 암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이쪽 시설에 포함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하천은 방제시설이에요. 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폐차장은 교통시설 아니에요. 네. 환경기초시설이라고요. 네. 특히 제가 밑줄 그어드린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들은 바꿀 확률이 높으니까요. 자, 그러면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각종의 이제 개별적인 시설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요, 이 시설이 명칭이 좀 바뀌게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하면 이거 맞는 용어입니까? 지금 저 영어하고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함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하면 맞는 용어예요?
맞는 용어라고요? 예. 그냥 제가 그냥 주어만 바꿨잖아요. 예. 그래서 기반 시설 중에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된 시설을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예. 자, 동그라미 3을 해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예. 이 용어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시설들 중에서 관리 계획으로 딱 결정이 나면 시설 명칭이 도시군 계획 시설로 명칭이 바뀌게 돼요. 국토계획부에서 용어 파트에서 제일 헷갈리는 내용이 이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 설치할 때는 기반 시설 중에서 어떻게 결정했다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럼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할 때 원칙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고시 절차를 밟아서 이거 시설 설치하라고요. 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이 기반 시설 중에서 조금은 경미한 시설이죠. 이 경미한 시설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양갈로 2번 보시면 지상이나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등을 미리 어떤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용도 지역이나 기반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단 말은 거기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단 말 옆에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적어두세요. 원칙은 저 기반 시설들 설치할 때 원칙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돼요. 다만 저 기반 시설 중에서 조금은 경미한 시설은 도시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39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자, 주차장이나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있나요? 네.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옆에다가 이 표시 하나 해주세요.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옆에요. 네. 서류시 표시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공공지 있죠. 네. 공공공지 옆에 하나 쳐두세요. 이거 총 6개 칠 겁니다. 그 다음에 열공업 설비 있고 거기 밑에 줄에 가면 밑에 줄에 가면 청소년 수련 시설 있습니까? 네, 청소년 수련 시설 옆에 하나 쳐두세요. 그 다음에 저수지 있고 쭉 옆에 보시면 방조 설비 있나요? 네, 방조 설비 옆에 하나 쳐두세요. 그 다음에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옆에 이렇게 하나 쳐두세요. 그 다음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있죠? 그 다음에 폐차장 있고요. 그러면 제가 슬러시 쳐드린 그거하고 옆에 좀 전에 봤던 기반시설 종류 옆에 표하고 같이 보세요. 자, 교통시설 중에서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같은 시설은 되게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설치할 때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주차장이나 자동차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있죠? 이건 좀 중요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반드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간 시설 중에서 광장이나 공원, 녹지, 유원지는 중요한 시설이에요. 근데 하천 조성하면서 그 옆에다가 고수부지 조성하는 건 별로 중요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이 공공공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보시는 법 아시겠습니까? 예, 옆에 있는 표에서
중요한 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지만 좀 경미한 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이 된다고요. 우리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 나온 건 아니고요. 지문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지문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렵게 물어보면 아마 이 파트를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예, 가장 어렵게 물어보면요. 예. 자, 39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설치한 도시공계획 시설 관리에 관해서 이 법,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을 보니까 중앙관세 장이 관리한다고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뭘로 정한다는 겁니까? 조례로 정한다는 거죠. 예. 그럼 이 설치한 도시군 계획시설을 관리를 할 때요. 만약에 관리를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을 보니까 가라안에 중앙 관서에 장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만일에 설치한 도시군 계획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거죠. 자, 39페이지 네모박스 2번에 보니까 공동구란 말 나와 있나요? 자, 아까 공동구는 기반시설 중에서 어떤 시설에 포함이 됐습니까? 유통 공업시설에 포함이 되죠? 뭔가를 유통하고 공급하는 시설인데요. 예. 이 공동구 잘 이해 안 되시면 거기에다가 공동 지하 매설구라고 적어두세요. 혹시 대구에 저기 신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 있나요? 신도시 지역에 혹시 저기 어디 신서나 이쪽에서 사시는 분 없으신가요? 다 구도시면 사시나요? 그 앞으로 이제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 있죠?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은 이 공동구라는 것을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 공동구란 이 전기나 가스, 수 등의 공급 설비나 통신시설, 하수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요 미관의 개선이나 도로 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이 시설물을 이 공동구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제 공동 지하 매설구인데요. 우리 보통 전기나 전화, 인터넷 같은 이 설비들이 우리 집 아파트나 이런 데까지 들어오려면 어떤 시설 통해서 주로 많이 들어옵니까? 전봇대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봇대. 예. 그럼 우리 집 주변에 그 전봇대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좀 어떤가요? 전봇대 보면 이렇게 전봇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전기선이나 인터넷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선이 주렁주렁 이렇게 막 널려져 있죠. 보면 그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도시 미관을 좀 저해해야 하는 요소를 많이 작용해요. 전봇대 보면 막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도 특히 야간에 밤늦게 술 한잔 하고 가시다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나한테 다가오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 여성분들 밤에 특히 깜깜한데 가로등도 없는데 주차하다 보면 나는 주차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범퍼가 퍽 하는 소리가 나죠. 그렇게 사람의 보행이나 도로 교통에 위해하는 요소를 많이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정한 시설에서 이런 유통공업시설들을 설치할 때는 이제 공동구로 지하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을 공동으로 지하에 매설한다는 거예요. 예, 이 공동 지하 매설구의 주인 말인데요. 그 우리나라는 그 대표적으로 그 서울의 여의도 들어보셨나요? 여의도? 여의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여의도는 들어보셨죠? 예. 그 여의도 지금 최초에 그 조성할 때부터 그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었어요. 서울은요. 예. 그래서 서울에 여의도 가면 뭔 볼 수 없는지 아세요?
전봇대는 볼 수 없어요. 전봇대는요. 그리고 그 최근에 그 2년 전이었어요. 연말이었는데 12월 달에 저기 경기도 일산에 그 지하철 다니는 백석역 거기에서 그 온수가 이게 이제 열공급설비라고 하거든요. 우리 주택에 온수 공급하는 시설 있죠. 이 시설이 이제 파열돼 가지고 물이 갑자기 배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예, 이게 파열돼 가지고 그래서 한 명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이게 온도가 100도씨가 넘거든요. 온수가 지날 때요. 그 물이 갑자기 뒤에서 탁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얼굴에 튄다고 생각하면 아주 심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칫하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공동구는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의 보전이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장점은 좀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은 뭘까요? 이게 그렇죠. 지하에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의 눈에 바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좀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 정기점검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좀 단점이긴 해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장단점이 항상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동구를 앞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된 대상 지역은요. 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거기 200만 제곱미터 초과 밑줄 그어두세요. 200만 제곱미터 이상 아니에요? 초과라고요? 그럼 적어도 얼마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까? 201만 제곱미터는 돼야 된다는 거죠? 초과는 아래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해당 지역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이나 공공주택지구 등 같은 데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5번에 보시면 도청 이전 신도시 있죠. 이런 지역에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지역에서는 이 공동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우리 경북도청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어디 있었나요? 대구에 있었죠. 최근에 어디로 이전했는지 혹시 아세요? 관심 없으신가요? 저기 안동하고 예천 그 경계지점으로 이전했죠. 지금 그 안동에 그 신도시 이전한 그 도청 이전 신도시죠. 거기 최근에 코로나 많이 터졌던데. 거기 예천하고 그 인근 지역에 신도시 조성해가지고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했는데 거기 지금 공동구 의무적으로 설치해놨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0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보니까 그럼 아래 공동구가 설치되면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돼야 되는데요. 단 표안에 보니까 1번에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 중에서 전선로나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고요. 자, 2번에 가스관, 하수도관 밑줄 그어두세요. 표에 있는 수용 의무 밑에 있는 표에 2번에 있죠. 자, 가스관, 하수도관 동그라미 쳐두세요. 가스관, 하수도관요. 자, 가스관, 하수도관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시설이에요. 다만 수용하기로 했으면 앞에 공동구에 심의 밑줄 그어두세요. 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은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시설이긴 한데 수용하기로 했다면 이때는 반드시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서 수용해야 된다고요. 자, 가스관 우리 지하에다가 공동으로 이렇게 매스를 해놨어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서요. 근데 이게 만일에 가스가 누출돼가지고 폭발 사고 있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 일대가 불바다 되겠네요. 불바다. 하수도관 여기에다가 묻어놨는데 하수도관이 갑자기 파열돼가지고 터져가지고 여름 같은데 더운 날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냄새가 많이 나겠네요. 주변에서. 악취가 막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시설들을 비해서
가스가 아니라 하수도관은 조금 더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수용 하교자 할 때는 반드시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고요. 자, 양갈로 3번에 보시면 자, 공동구 관리에서 동그라미 2번에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이라는 말 있습니까? 그럼 공동구 설치해서 나중에 관리 의무자한테 이거 관리하도록 넘겨주는데 이 관리 의무자는 거기 5년 동그라미 쳐두세요.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밑줄 그어두세요. 이 공동구 관리자는 이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5년이에요. 5년마다 반드시 수립 시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 한번 볼까요? 3번에. 자,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동그라미 쳐주세요. 1회 이상 공동구에 거기 안전점검 밑줄 그어주세요. 실시해야 됩니다. 자, 공동구에서는 4가지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하고 모든 시설들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다만 2가지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가스가 아니라 하수도가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요. 이 공동구 관리자는 안전 및 유지 관리계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합니까?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은 적어도 실시해야 된다고요. 4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공동구에서는 이걸 물어볼 거니까요. 자, 41페이지 보시면 거기 광역시설이란 말 나있죠? 네. 자,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하는데요. 네. 자, 1번에 보니까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2번에 보니까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면 이걸 광역시설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광역시설이라는 말은 이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이 도시군계획시설이 둘 이상의 도시나 군에 걸쳐 있거나 또는 이용하는 시설이 되면 이 시설이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광역시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 공법에서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적어도 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 도시만이 아니라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적어도 둘 이상의 도시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이 시설을 바로 광역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혹시 수성 IC에서 수성 IC 빠져나가가지고 나가면 대구 부산 고속도로 탈 수 있나요? 대구 부산 고속도로? 예. 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죠. 옛날에 우리 대구에서 부산 가려면 어디 타야 됐습니까? 경부선 타고 가야 되죠? 아닌가요? 네. 경부선 타고 저기 경주에서 울산 거쳐가지고 쭉 양산 거쳐서 부산까지 갔죠?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1시간 반,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정도 해야지만 부산까지 갔을걸요. 지금 근데 거기 지금 대동에서부터 청도 밀양 거쳐가지고 지금 서수원 IC로 바로 뚫어버렸죠. 지금 가면 아마 1시간 정도면 달리면 갈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가면. 그러면 수성 IC에서 부산까지 가는 민자고속도로 가다 보면 몇 개 시나 군이 걸쳐 있습니까? 우리 대구, 청도, 밀양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대동 IC 지나야 되죠. 대동 IC가 거기가 진영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김해시예요. 김해. 그 다음에 부산에서 몇 개 시나 군이 걸쳐 있습니까? 5개 시나 군이 걸쳐 있죠. 이런 시설들을 대표적으로 광역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광역시설요. 자, 우리 대구 국제공항 있나요? 대구 국제공항? 대구하고 지금 경북 신공항을 조만간에 이제 이전하려고 부지는 이제 매입을 한 것 같고요. 부지 결정 났는데 우리 대구 국제공항 같은 것도 보면 우리 대구 시민들만 이용하는 공항인가요? 대구 국제공항.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도민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을 대표적으로 이 광역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시설들을 얘기해요. 예, 철도나 이런 시설들 있죠. 예.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제 도로나 철도 이런 시설들을 보면 보통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있어요. 그다음에 항만이나 공항 같은 시설들도 보면 둘 이상의 도시군에 이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죠. 예, 이런 시설들을 대표적으로 광역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이 광역시설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자, 원칙이 있죠. 예. 자,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이 광역시설도 결국은 어떤 시설의 일종입니까? 광역시설도 결국은 무슨 시설의 일종이에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이죠. 예. 자, 그러면 이 광역시설 설치하거나 관리를 할 때요. 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요. 그럼 광역시설도 결국은 어떤 시설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말은 준용한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그럼 광역시설도 이거 설치할 때는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단 예외적으로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만일에 이걸 설치한 광역시설을 관리를 할 때는 국가가 할 때는 중앙관세의장이,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정한 상황 이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쓴다고요. 그대로 따른다고요. 원칙은요. 다만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도시군의 장들 있죠. 예.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자시장이나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이나 군수가 이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할 건지 서로 협약을 체결하거나요. 예. 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고요. 예외적으로요. 예. 자, 그 내용은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나요? 자, 관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다에다 미줄 꺼두세요.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구성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누구도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지사도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시장군수가 협약이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해야 되는데 같은 도에 속하는 시군 간에 협의가 잘 안 된대요. 그럼 이때는 도지사가 직접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외적으로 이 설치한 광역시설을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이 광역시설은요,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네요. 네. 자, 그럼 대표적으로 국가적인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시설 중에서 국가적인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국제공항 같은 거 있죠. 국제공항 같은 거. 국제공항은 우리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설치하는 국가적인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거든요. 그럼 우리 이런 국제공항 같은 거 이런 광역시설 이거 누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걸 사업 목적이나 사업 종목을 하여서 설립된 법인이라는 걸 설립해요. 네, 법인요. 그래서 대구는 보면 대구도 국제공항인가요? 대구국제공항? 이거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국공항공사라는 데서 관리하고 있어요. 한국공항공사에서요. 네.
국제공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올해 또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파트예요. 예. 이 정도에서 문제 나오시면 이 정도는 이 정도에서 나오면 못 맞출까요 이거? 자, 메일 정노트 받으셨죠 오늘? 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26회 때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자, 국토유객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 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자, 폐차장 교통시설이죠. 이거 폐차장 무슨 시설이었습니까? 환경 기초시설이에요? 교통시설 아니라고요? 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네. 자, 유원지는 공간시설 맞나요? 유원지? 네.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맞죠? 네. 저수지는 방제시설이고 하수도는 환경 기초시설이에요? 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네. 1번 딱 답이 있으면 자신있게 찍고 밑에 읽지 마세요. 네.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시설이니까요. 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나온 유형이에요. 29회 때요. 네. 자, 1번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맞나요? 1번 지문 중에서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틀린 지문 없죠? 깔끔하죠? 예. 그러면 찍고 그냥 바로 가셔야 돼요. 예. 나를 믿고요. 예. 이것도 항상 여기서만 이것만 조심하세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라고요? 200만 제곱미터? 그러면 지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예.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50만 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200만이라면서 좀 전에는요. 예, 초과니까 250만 제곱미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죠. 예. 자, 공동구 관리자는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합니까? 예, 5년마다 수립 시행해요. 자, 3번, 4번, 5번 지문은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할 거예요. 예. 자,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 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일정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고요. 예. 자,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공계획 결정 실효 시까지 그 토지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할 수 입안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어요. 예. 해제해달라고 입안 신청할 수 있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돼요. 이 내용은요. 자, 5번에 도시공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설 결정이 교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고 20년이 지났지만 2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는 거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이제 겨우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매수 청구요. 네. 이 내용은 이제 아직 안 배운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요. 3, 4, 5번 지문은요. 네. 두 개 지문이 좀 중요해서 공동구 파트라서요.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문제 나오면요. 네. 자, 여기까지가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광역시설까지였어요. 예. 별로 안 어렵죠, 이 파트는?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조금 어려울 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파트예요. 예.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예.